올 시즌 이름값 있는 FA 투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스넬, 플레어티 등 MLB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들의 이동이 올 겨울에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오는 이 어린 선수는 이 선수들만큼이나 향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MLB 드래프트에 나오면 지피간에 든다는 가치가 있는 일본 초신성 투수 사사키 로키입니다. 사사키 로키는 지난 11월 초에 공식적으로 포스팅을 통해 빅리그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진 않을 겁니다. 오기야 금이야 관리하면서 키워 이제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되나 했는데 미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참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구단과 사사키 로키는 결국 합의했죠. 지바 롯데는 그의 꿈을 존중하며 이제는 그를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MLB로 기어코 가겠다 하는 걸 딱 1년 더 늦췄을 뿐이게 됐네요. 사사키 로키는 2001년생 23살의 나이로 국제 아마추어 계약 룰 25세 미만은 아마추어 계약으로 이행된다는 룰에 적용받아 사사키는 MLB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6년의 서비스 타임을 채워야 FA가 됩니다. 그 말은 그는 MLB 최저 연봉부터 계약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포스팅 금액은 계약 총액의 20%를 이적료로 받는 것이기에 지바 롯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고작해야 몇십만 달러란 이야기입니다. 야마모토가 포스팅되며 구단에게 안겨준 돈은 5,060만 달러이고 이정우도 포스팅되며 구단에게 안겨준 돈이 1,880만 달러입니다. 그들과 비교해도 가치로 따졌을 땐 전혀 밀리지 않는 이 천재 투수를 넘겨주며 고작 몇십만 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고려해보면 폭망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일본 현지조차 사사키의 미국 진출 반응이 썩 좋지 못합니다. 오타니처럼 팀을 우승시키고 간 것도 아니고 야마모토나 이마나가처럼 팀에 헌신하며 꾸준히 최상위급 선수로 활약했던 것도 아니기에 미국으로의 조기 진출 반응이 차갑기만 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떼쟁이 어린애일 뿐이야 라는 입장을 팬들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건 일본과 롯데 팬들의 이야기이고 한 살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 사사키, 그리고 MLB 드랩 1라운드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재능의 선수를 별 출혈 없이 영입을 할 수 있게 된 MLB 구단들은 아주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에 사실 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못하겠지만 다저스 아니면 샌디에고 둘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의 오타니 사생팬 수준이라서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있는 다저스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 아마추어 계약에 쓸 수 있는 금액도 다저스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럼 포스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바로 사사키는 어떤 투수인지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포텐셜, 두 번째는 구위, 세 번째는 구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사키는 2021년부터 NPB 1군에서 활약했습니다. 21년 11경기 63.1이닝, ERA 2.27이 첫 시즌 받은 성적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2년 20선발 129.1이닝, ERA 2.02, 23년 15선발 91이닝, ERA 1.78, 24년 18선발 111이닝, ERA 2.35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기록한 총 이닝은 394.2이닝으로 400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포텐셜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바로 어깨 상태를 보기 위함인데요. NPB 팬들이 봤을 땐 욕 나올 포인트이지만 포텐셜로 바라볼 땐 솔직히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400이닝도 채 안 쓴 아주 싱싱한 어깨를 지닌 투수를 영입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 좀 보태면 마이너에 있어도 이 정도로 관리받긴 힘들 수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NPB에서의 그 짧은 이닝 소화는 포스팅을 앞둔 그에겐 매력 어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역시 단 한 번도 레귤러 시즌을 치른 적이 없다는 점은 걸리긴 합니다. 과연 선발 투수로서 180이닝 이상을 소화해줄 수 있는가를 상정하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당장 내년 시즌에 5선발 안에 들어가서 150이닝 던져줄 수 있지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겠지라고 상정하고 팀 구성을 짜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를 영입하는 팀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투수 포텐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피지컬과 메커니즘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키 로키는 일본인 투수치고 큰 편입니다. 192cm죠. 아주 훌륭한 피지컬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근육량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웨이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근육량을 조금만 늘리면 더 좋은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반면 이미 충분히 좋은 포인트도 있는데요. 바로 유연성과 안정성입니다. 투수에게 피지컬적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본다면 코어의 단단함, 유연성, 폭발력입니다. 그중 사사키의 유연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사사키는 긴 다리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다리를 높게 올리고 스트라이드를 아주 넓게 가지고 가는 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폭을 유지함에도 끝까지 골반이 열리지 않습니다. 랜딩이 되고 로테이션이 되기까지 골반을 닫아두는 것을 지켜줍니다. 골반의 유연성이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특히 킥모션 이후 드라이브 되기 전을 보면 이렇게 앞발을 돌려 골반을 잠그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후 드라이브 상황에서 이게 끝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사키의 최장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사사키의 메커니즘에선 가장 중요하고 강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의 훌륭한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더 있는데요. 견갑의 활동성입니다. 얼리 코킹과 미들 코킹 장면으로 이어질 때 그의 견갑 움직임을 보면 오탄이나 디그론만큼 유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면으로 쭉 보면 마치 채찍질하는 것과 같이 휘감기는 느낌의 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매우 유연하면서도 아주 질긴 내근과 인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역시 좋은 포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현재 그는 아주 싱싱한 어깨 상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것과는 별개로 이닝 소화 능력은 역시 미지수이다. 그리고 포텐의 중요한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 근력이나 폭발력에서는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연성과 코어의 단단함 측면은 MLB에서도 최상위급이다. 가동 범위, 회전 운동력, 그리고 일관된 폼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 피지컬은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텐셜로는 1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팽청만큼 몸을 만들 수 있으면 포텐이 완전 터질 것 같네요. 다음은 페스티벌의 위력을 살펴봐야겠죠. 구속, 제구력, 무브먼트가 중심이 됩니다. 그의 평균 페스티벌 구속은 158km입니다. MPB에서 찍힌 그의 최대 구속은 165km입니다. 158km의 구속은 98.4마일로 MLB에서도 이 구속으로 찍힌다고 가정한다면 올 시즌 기준으로 선발 투수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균 구속을 지닌 투수가 됩니다. 98.8마일의 스킨스, 소리아노 다음의 선수가 되는 것이죠. 구속으로는 당장 최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거기다 스트라이드 폭도 넓고 팔 스윙도 빠른 데다가 숨긴 동작도 좋은 편이라 실제 구속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최강 구속도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페스티벌 구속은 충분히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브먼트인데요. 이건 아직 감으로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MPB에서의 평균 회전수는 2200에서 2300대의 RPM을 보통 보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대략 이번 시즌 선발 투수 기준으로 50이 안팎일 것 같습니다. 한편 수직 수평 무브먼트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VAA 수치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런에 가까운 페스티벌인지 라이드에 가까운 페스티벌인지는 정확한 수치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보이는 걸로 봐선 런, 그러니까 우타자 몸쪽으로 감키는 느낌의 페스티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테일링이 걸린다는 느낌을 주는 공이죠. 무브먼트가 데드존, 흔히 말하는 작대기 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 정도 무브먼트의 페스티벌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먹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붙어보기 전에 그냥 느낌으로만 본다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구력인데 페스티벌 제구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메커니즘이 워낙 안정되어 있어서 제구력이 완전 붕괴될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160km의 공을 구석구석 넣을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컨트롤은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의 페스티벌 가치는 7점을 매기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스티벌이 털릴 리는 없어 보입니다. 꾸준히 좋은 기록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제 디그론급의 페스티벌인가는 아닌 것 같고요. 딱 올해 스킨스가 던진 페스티벌 위력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좋지만 완전 씹어먹는다는 아니란 뜻이죠. 마지막으로 구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는 원래는 페스티벌 스플리터 투피치 투수였습니다. 헌데 WBC 때 다르비쉬에게 슬라이더에 대한 강의를 좀 받고 슬라이더를 더욱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올 시즌은 대폭 사용 빈도수를 올렸습니다. 포심 46%, 스플리터 28%, 슬라이더 26%를 던지며 이젠 3피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피칭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스플리터의 평균 구속은 144km 정도 나오며 57%의 헛스윙률을 보였고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은 136km 정도 나오며 40.7%의 헛스윙률을 보였습니다. 스플리터부터 살펴보면 일본인 선수답게 매우 안정적인 스플리터를 운용합니다. 살짝 떨어지는 폭으로 던져 카운트를 잡을 줄도 알고 야폭을 크게 만들어 헛스윙을 유도하기도 하죠. 스플리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플리터가 떨어지는 타이밍이나 각도가 예술입니다. 그의 스플리터는 당연하게도 MLB에서 통합니다. 일본인 투수의 스플리터가 MLB에서 통하지 않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사키의 스플리터는 확실히 그 중에서도 뛰어납니다. 특히 앞서 봤던 150 후반의 빠른 페스티벌과 함께 피칭 터널을 만들어주기에 타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더인데요. 슬라이더의 완성도는 영상으로 봐서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과는 별개로 올 시즌 슬라이더 성적은 좋았습니다.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이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슬라이더에 던지는 방식 때문에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현재 그의 슬라이더 활용 방식은 스플리터의 피칭 터널을 만들어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슬라이더는 자이로 스핀을 기반으로 던져지며 좌우로 휘는 폭보다는 낙폭이 큰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낙폭의 타이밍과 크기가 그의 스플리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점이 올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사사키를 잘 알고 있는 일본 타자들이 그의 스플리터를 예상하고 타석에 섰을 때 비슷한 타이밍과 낙폭을 가진 공이 날아오지만 스플리터와
평소와는 달리 약 8km 정도 더 느린 속도로 우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가 날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피칭 방식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의 성공적인 시즌을 뒷받침한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MLB에서도 동일하게 먹힐 수 있느냐는 솔직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슬라이더 하나만 두고 이 슬라이더가 슬로리드한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구가 피칭 아스널 대결도 아니고 이렇게 구종 간의 합이 좋으면 그게 더 좋습니다. 슬라이더의 활용은 합격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쭉 알아본 두 가지 구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내리자면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특별히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구종 능력과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내리자면 총점 30점 만점에 22.5점입니다. 25점 이상을 S급으로 본다면 당장 A급 이상의 피처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사키는 어립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건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과 연결되기도 하죠. 당장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빅리그에 입성할지도 모르죠.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피칭을 하게 될지 말이죠. 내년에 더욱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주길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